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옥순한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많죠 사실. 많긴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첫 번째가 상철한테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얼핏 보기에는 상철을 별로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상철을 또 은근히 챙겨줘요. 농담도 잘 받아주고 본인이 거리를 두자고 했으면서 정작 그 거리를 두지 않고 먼저 다가가고 챙겨주고 속궁합 얘기까지 받아준 거는 바로 옥순이에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부담스럽다. 거리를 뒀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서 정작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상철을 부담스러워는 하고 있지만은 상철이 보여주는 그 관심, 그게 마냥 싫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상철을 막연하게 그냥 어장의 상대, 물고기로만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광수인데 광수한테도 분명히 어느 정도의 호감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광수한테는 먼저 다가가는 게 없어요. 물론 본인이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3일차 저녁 먼저 말을 걸 법도 한데 그런 모습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광수의 텐션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워낙 잔잔한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옥순의 텐션도 같이 잔잔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거는 광수의 영향이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하고는 다르게 텐션하고는 다르게 아직까지는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가장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정수죠. 정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 했던 거. 어떤 느낌인지 조금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광수하고 상철만으로도 좀 복잡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을 못하는 건지 정수하고 대화를 해봐야겠다. 물론 대화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이미 옥순이 보여준 그 스탠스는 정리를 한 게 아니었나.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정수 얘기를 꺼내고 정수하고 대화를 해봐야겠다라고 말을 한 부분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상철하고 옥순의 데이트는 처음부터 이미 삐걱대고 있었죠. 자, 그 삐걱대는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철 자체도 워낙 부담스러운 캐릭터고 중간이 없어요. 진지할 때는 너무 진지하고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벼울 때는 애 같은 느낌이 있고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보면은 상철이 자기 페이스를 못 찾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데이트는 특히나 더 심했고 그래서 왜 그럴까 곰곰이 봤더니 저는 옥순이 애초에 데이트 시작부터 마음의 문을 닫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여자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그 여자가 애초에 마음의 문을 닫고 반응도 뜨뜻미지근하고 시큰둥하고 그 어떤 의지도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과연 내 텐션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상철은 게다가 옥순이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옥순이 상철한테 너무 약간 벽을 치고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상철이 조금 더 삐그덕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다른 누군가하고 데이트를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상대방 여자의 리액션에 따라서 내가 보여주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고 조금 더 남자답고 멋있게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굉장히 찌질해 보이고 뭔가 투박하고 뚝딱거리고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물론 상대방 남자의 그 연애 기술 혹은 그 남성적인 매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여자의 기본적인 자세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다. 데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보면은 분명히 상철을 안 좋아하는 느낌들을 많이 주고 있어요. 왜냐 상철이 이미 너무 다 보여줬거든. 내 패를 다 깠어. 그러니까 옥순 입장에서는 뭐 할 것도 없고 내가 더 이상 뭘 했다가는 상철을 오히려 불지피는 부스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옥순 입장에서는 더 크게 리액션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역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고 무언가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상철이 모든 걸 다 하고 있고 옥수는 약간은 끌려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옥순도 상철한테 완전히 뻐기가 가지고 손깍지가 씌어서 미쳐있지 않은 이상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라는 게.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거를 너무 많이 티를 내게 되면은 상대방이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죠. 아,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은 여자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수동적인 모습. 상대방이 해주는 거를 받아줄 거냐 말 거냐. 이거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이 서로 저렇게 된 관계에는 상철이 미친 영향이 가장 크고 그리고 옥수는 선택적으로 상철이 보여주는 것들을 받아주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질려했죠. 물론 질려 있다고 해서 상철이 무조건 싫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상철 자체는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조건이라든지 상철이 보여주는 부담스러운 모습들, 애 같은 모습들, 뭐 나사, 스페이스X, 미국 이민, 전혀 현실성 없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뭔가 현실 세계에서 내 재혼의 상대, 결혼의 상대자로는 좀 부적합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냥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심만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트할 때 보면은 옥수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방어적이고, 그리고 광수하고의 이 얘기에 있어서 뭐 상철 말을 빌자면은 상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상철의 입장보다는 광수의 입장을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상철을 자극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옥순이 먼저 서로 시간을 갖자고 해요. 실제 연인이었다면은 시간을 갖자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헤어지기 전 단계인 거고, 다시 둘의 관계가 발전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 보여준 상철의 반응은 더 찌질했다라는 거죠. 나도 그러려고 했다. 그러니까 저것도 뭔가 옥순한테 맞춰주려고 하는 느낌. 우리 생각이 좀 통했네. 나도 좀 그러려고 했어. 여기에서도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제가 생각했을 때 옥수는 본인이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상철이 완벽하게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을 거고, 말 그대로 잠깐의 시간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 물론 시간을 갖자는 얘기, 그거는 얼마 가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원래 성격일 수도 있겠죠. 거절을 잘 못하고 싫은 티를 못 내고 이런 것들이 원래 성향으로 기본적으로 깔고 있을 수도 있다. 그거는 모르는 일이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칼같이 차단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게 더 헷갈리는 거지. 차라리 좀 냉정하게, 매정하게 보이더라도 딱 자르면은 상대방은 오히려 쉬워요. 아, 진짜 나를 싫어하는구나. 싫어하는 게 너무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할 텐데, 옥순을 보면은 또 그게 아니거든. 물론 우리들이야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매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다 봐가면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보이지만은 상철의 입장에서는 그게 다 눈에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둘이 데이트를 끝내고 숙소에 돌아올 때도 보통 무표정하게 있어야 돼요. 관계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는 더 이상 관계 발전에 대해서 내가 의지가 없다라는 거고, 현재 입장에서는 90% 이상의 확률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옥수는 또 웃어줘요. 저 웃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남자 입장에서는 저 웃는 거 하나 보고 또다시 꺼져가던 내 마음에 불씨를 지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냉정할 때는 완벽하게 냉정해야 된다. 미안한 마음도 들 수 있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게다가 상철 같은 스타일은 이미 좀 얘기해봐서 알잖아요. 웬만해서는 잘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 항상 긍정회로를 돌리거든요. 작은 행동 하나에 긍정회로를 돌리고 헤어지자고 말을 해도 그 이후에 보여주는 뭔가 긍정적인 대화라든지 긍정적인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희망의 불씨를 살린다. 말 그대로 옥순이 희망 고문을 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진짜 잘못한 거냐? 잘못이라면 잘못이죠. 본인이 마음에 없으면은 희망을 안 줘야 되는데, 가장 잔인한 게 희망을 줬다가 다시 뺏는 거. 자, 내가 로또가 됐어. 로또 1등이 됐는데 이제 당첨금을 수령하러 가니까 일련 번호가 잘못 인쇄가 됐다. 잘못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권 금액 지급을 거절을 하고 없었던 일로 만드는 거. 아, 그 사람은 과연 앞으로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좌절감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 나는 이미 로또 1등이 당첨된 사람인데 뭐 20억, 30억. 그런데 그 돈이 갑자기 없어진 거지. 처음부터 당첨이 되지 않았다면은 그런 마음도 없었을 텐데, 있지도 않은 돈을 가졌다가 그 돈을 다 잃어버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라는 거죠. 저게 꼭 방송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이미지를 위해서 나쁜 모습, 매정한 모습은 안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상철한테 어느 정도의 그래도 미련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남자로서 좋다 이것보다도 그 관심이 끊어지는 게 아직은 싫은 거죠. 내가 시간을 갖자고 했지만은 싫은 거야.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은 옥순이 상철한테 소화제를 챙겨주는 장면. 굉장히 다정하게 챙겨줘요. 상철이 놀라는 눈으로 바라보거든요. 분명히 나한테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자, 저렇게 소화제를 챙겨준다. 이거 되게 좋다고, 먹어보라고 다정하게 얘기를 해줘요. 야, 상철이라면은 저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아, 그래, 나에 대한 마음이 가짜는 아니구나. 시간을 갖자고 한 게 진짜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거구나.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시간 갖자면서 그 부분도 그렇고, 이제 속궁합 이야기를 할 때 이마 튀어나온 사람하고
최종 커플이 될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 속궁합이 너무 잘 맞는다. 대놓고 옥순하고 속궁합이 잘 맞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거는. 그 얘기를 듣고 옥순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왜 저렇게 좋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상철이 그게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진납세를 한 부분. 이마 튀어나온 거 그거 나잖아. 나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 너무 좋아해요. 광수는 얼굴이 썩어 들어가고 있고. 사실 저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빠야 정상 아닌가. 대부분의 여자들이,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특히 여성 시청자들이 기분 나빠했을 거예요. 반응도 그렇고 실제로. 그런데 옥수는 싫은 티가 전혀 안 난다라는 거. 오히려 되게 즐거워하고 있고 재미있어 한다라는 거. 옥순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런 농담을 왜 받아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거리를 두자는 거는 물리적인 거리를 두자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그런 심리적인 거리, 시간을 가져야죠. 저런 농담에 하나하나 다 반응을 해주고 리액션을 해주고 내가 다 웃어주면은 그거는 거리 두기가 아니지. 오히려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옥순이 어떤 마음인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상철은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고 그래 진짜로 시간이 필요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광수랑 대화하는 것도 보면은 광수의 텐션에 맞춰서 텐션 자체는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광수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연프에서 자기의 이혼 사유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워낙 사적인 거고 본인의 잘못도 포함이 됐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전 배우자의 좀 결점을 보여야 되는 상황도 됐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얘기들을 보통은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데 유독 옥수는 광수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이혼 사유가 궁금한 이유. 굉장히 젠틀하고 조용하고 나이스할 것 같은데 1년도 안 돼서 헤어졌다, 이별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설사 광수가 어떤 치명적인 단점, 이혼을 당할 만한, 이혼을 할 만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 이유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거를 여기에서 상대방한테 얘기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 스스로 무덤 파기인데 본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확률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상.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수의 이혼 사유를 굉장히 궁금해했고 광수가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옥수는 그 얘기를 듣고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광수하고의 거리도 조금씩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옥순이 적극적인 모습은 별로 보여주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연애 시각에서 바라본다면은 옥순이 광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지만은 그게 어떤 엄청난 매력을 느껴서 남자답고 남자다운 매력을 느끼고 내가 거기에 끌리고 그래서 선택한 느낌이라기보다도 그냥 무난하잖아요. 조건 좋고 직업 좋고 옷도 명품으로 쫙 빼입고 항상 옷을 보면은 잘 입어요. 그런 것들을 옥순이 잘 캐치를 하고 그러니까 조건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이유들이 있고 그래서 무난하다. 결혼 상대자로서. 아니죠. 오히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옥순이 그 광수의 이혼 사유를 궁금해한 거는 아마도 본인의 그런 이혼 사유가 있잖아요. 시부모님의 간섭. 물론 본인 주장이긴 하죠. 상대방 얘기도 들어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걸 다 차치하고 본인의 얘기만 들어서 부모님의 간섭, 부모님이 자꾸 우리가 자주 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런 이유들이 있었는데 광수도 혹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부모님 얘기를 꺼내면서 부모님의 이런 영향이 있었다. 그걸 어떻게 포장을 하더라도 부모님 얘기가 들어가는 순간 옥수는 혹시 정리를 하려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말고는 사실 궁금해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혼하는 이유 다 뻔하지 않겠어요? 성격이 안 맞는다. 나한테 소홀했다. 이런 뻔한 이유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일 거고 그 중에 혹시 부모님이 좀 이렇게 바라는 점이 있었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됐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순간 옥수는 광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게 확인이 되니까 이제 옥순의 그 광수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이전보다는 적극적으로 되지 않을까. 자, 그런데 광수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상철하고 속궁합 농담을 할 때도 경수를 부르거든요. 나랑 대화하자고. 이것도 어느 정도는 질투심 작전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러니까 경수에 대해서 호감을 크게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나를 선택한 사람이고 그 외적으로는 뭐 광수나 상철 이런 캐릭터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쟁 상대로 좀 끼워 넣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수는 오히려 옥순에 대해서 좀 미련이 없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옥순이 진짜 적극적으로 직진을 하지 않는 이상 경수가 넘어갈 확률은 없어 보입니다. 옥순이 싫어서가 아니고 자기한테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저런 어장질에 내가 놀아놨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마저 놓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일부러 좀 거리를 두는 느낌이 있어요, 경수는. 자, 지금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거, 옥순의 마음속 1등은 누구냐? 그리고 다음 데이트 선택에서 누구를 선택을 할 거냐? 누구를 선택할지는 제가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 당연히 광수가 1등이고 그 다음이 영수 또는 경수인데 둘 다 가능성만 보면은 광수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죠. 자, 옥순 입장에서 상처를 선택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옥순이 상처를 선택을 하는 순간 광수는 마음 정리를 할 거고 이제 광수하고의 가능성은 없어진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옥순이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본인이 다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고 광수한테도 이제 조금씩 자기의 마음 표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광수 같은 스타일은 한번 마음이 식으면은 이제 완벽하게 되돌리기 힘든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명히 광수를 선택을 해서 데이트를 하게 될 것 같고 상철이 그 모습을 보고 무너지겠죠. 그래서 눈물을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중요한 거는 이 데이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옥순이 상처를 정리를 하느냐. 지금이라도 정리를 한다면은 서로에게 좋은 거고 다행인 거고 데이트 갔다 왔는데도 정리가 안 되고 뭔가 상철한테 여지를 주는 듯한 얘기를 한다거나 말을 한다거나 혹은 상철이 하는 얘기들을 받아주게 되면은 이게 또 복잡해져요. 그래서 저는 소화제 챙겨준 거, 속궁합 농담 받아준 거 이거는 분명하게 옥순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를까. 거리를 두자고 했는데 거리를 안 둔 거잖아요. 이제는 주변 정리를 할 타이밍이 됐다. 이제 3일차 저녁이고 이제 4일차니까 정리를 해야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끊어내면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되면은 알아듣게라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들으니까. 자, 그런데 아직 영수도 남아 있어요. 예고편을 보면은 영수하고 옥순이 이번에 나왔던 그 대화 장면 말고 또 다른 대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옥순이 뭔가 주변 정리를 다 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옥순이 주변 정리를 언제 할 거냐, 하기는 할 거냐,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특히 상철은 완벽하게 하루빨리 해야 된다. 아니면은 그게 상철한테도 상처가 되는 거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어설픈 동정, 어설픈 착한 척은 서로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상철에 대한 마음이 옥순도 완벽하게 없지는 않고 상철 자체로는 그래도 싫지 않은 느낌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들, 대화하는 방식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도 정리는 할 것 같습니다.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